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실수 지수 법칙이고요. 3에 루트 5 플러스 1에서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루트 5가 날아가고 3의 제곱만 남게 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값인데 x세제곱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적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는 무함수로서 실제로 넓이는 2a가 될 것이고 2a가 4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y는 2의 x승 플러스 m이 되겠죠. 근데 이놈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성립을 시키기를 2는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m, 즉 2분의 1 더하기 m이 2를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m은 2분의 3,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0 왼쪽에서 올 때 좌극한 값은 2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1 오른쪽 극한인 우극한 값은 1로 주어지니까 2 빼기 1인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세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 영역에서는 사인만이 양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분의 10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5분의 4, 5분의 3으로 분리하기 참 좋은 수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컨대 5분의 4, 5분의 3. 그런데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인이 5분의 3이고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였다 할지라도 차에 대해서는 똑같이 5분의 7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죠. 다른 풀이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인 세타를 알파라고 두고 코사인 세타를 베타라고 두었다면은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를 알고 싶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죠.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니까 결국 1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인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24에서 25를 더해준 거니까 25분의 49가 되겠죠. 그래서 제곱에서 25분의 49가 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분명히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5분의 7이 되는 것이고 곧바로 답이 4번이 똑같이 체킹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0, f2를 주어졌네요. 그러면 부정적 부인인 fx를 생각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겠는데 이 c는 0일 때 1을 만족하니까 1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2가 1이니까요.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의 2약분 되니까 2k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면 2k가 11에서 1 빠지니까 10이 되고 k는 따라서 5가 되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fx가 a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x-4, a 오른쪽에 있을 때는 x 플러스 3으로 주어진 함수의 절대값이 실수집합 전체에서 연속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x-4랑 x 플러스 3은 평행하면서 x축에 45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3과 4를 근으로 갖고 있고 어떤 라인에 대해서 한 라인에 대해서 왼쪽에서는 이 영역이 영향을 받고 오른쪽에서는 이 영역을 영향받는다는 얘기예요. A 기준으로. 그런데 절대값 fx니까 이 녀석들 전부 다 아래 부분을 접어서 45도 각도로 올리는 형태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잡혔다면은 실제로 적용받는 영역은 어떻게 잡히죠? 이 함수는 x-4의 절대값은 A 왼쪽에서 잡히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려보면 왼쪽은 이렇게 잡힐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잡혀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속이 아니게 되고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또 왼쪽으로 좀 당겨보면 이런 경우에 A 왼쪽에서 이제 잡히는 부분은 이렇게 얘를 따라가고 A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따라가니까 역시나 또 불연속이죠.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 A라는 이 파란색 점은 딱 요 이등변 삼각형의 딱 중점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A가 딱 수선이 됐을 때는 당연히 여기 각도가 45도, 여기도 45도, 그렇죠? Y는 X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도 45도가 되고 여기도 45도가 되니까 이 파란 색깔 공통변에 90, 45, 90, 45로 ASA 합동이죠. 물론 RHA로 가도 되지만 ASA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변인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이너스 3과 4를 1차원상에서 중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죠. 즉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함수 y는 6 sin 12분의 파이 x. 자, 보자마자 바로 주기 공식이 생각나죠? 그래서 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2분의 파이라는 b 값의 원래 사인의 주기였던 2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번분수 처리해 주시면 파이 날라가고 24가 되죠. 그래서 한 주기의 크기가 24인데 지금 우리 찾는 구간은 반주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기에 대해서 높이가 6인 사항을 사인의 그래프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기 그렸고요. y는 3을 한번 우리가 작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정확하게 y는 3을 좀 출발점부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3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했죠. 이 점을 A, 이 점을 B로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봤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인의 대칭성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y를 3분의 1이라고 보게 되면 3이죠. y를 3이라고 보게 되면 6을 내려주니까 2분의 1이 사인의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파이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사인 값을 생각해 보면 12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 대표적인 각이 6분의 파이가 있죠. 이렇게 되는 x를 찾아보면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a일 때의 이 구간의 길이가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소리고 대칭성에 의해서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체 12에서 2랑 2가 빠진 실제 AB의 길이는 8이 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할까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0, 어차피 0을 지날 때 0을 지나니까 그림 자체의 개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0,0에서 일단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이 생길 수가 있고 물론 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외부에서 지나는 이런 직선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이 점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보통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지만 t라고 두면 t,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기울기의 정의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접기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정의로 보게 되면 t-제로분의 이거 빼기 제로, 즉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죠. 기울기 정의로부터 얘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줍니다. y'을 취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니까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t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정의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입장으로 두고 이 방정식을 풀어보죠. 넘겨주면 2t제곱이고요. 넘겨주면 t가 되고 그 다음에 1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꼴 0이 되고
t에 대해서 묶어버리면 2t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t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0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일 때 실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기울기의 합을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로를 집어넣으면 뭐 기울기 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훨씬 더 넣기가 쉬울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일단은 0일 때 기울기 m1이 1이 나온다는 사실 곧바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m2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4로 통분해 주시면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됩니다. 즉 4분의 5가 되나요? 그래서 M2가 4분의 5고 M1이 1이니까 두 개 합하면 4분의 9.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최초 4점짜리 문제네요. 10번입니다. 로그 A가 이 범위일 때 양수 A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제가 A 값을 다 구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로그의 루트 A라는 것은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단 2분의 1 곱해주면 왼쪽은 4분의 1이고 중간에는 로그의 루트 A가 될 거죠. 2분의 1승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해지니까 4분의 11. 그래서 양변에 3분의 1을 더해주시면 표현할게요. 표현되고 왼쪽은 계산해주면 12분의 7이 되고 오른쪽은 12분의 37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3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들을 1일 때 A1, 2일 때 A2, 3일 때 A3라고 표현해서 다시 나타내 보면요. 즉 각각의 의종관계에 의해서 1일 때 A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각 변을 다 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해 주면 좌변이 6이 되고 우변은 1 플러스, 그러니까 2분의 1에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니까 2분의 1의 로그 성질에 의해서 A1, A2, A3의 곱으로 되겠죠. 그래서 1 넘겨주고 2 곱해주시면 로그 A1, A2, A3가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위치 상용 로그이니까 맞나요? 우리가 찾는 모든 A1, A2, A3의 곱은 10의 10승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A1, A2, A3 안 구하고도 모든 A의 값의 곱은 1로 처리가 됩니다. 11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방정식 fx 이꼴 9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서 이 실근의 크기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fx에 대한 개형과 fx 이꼴 9를 성립시키는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로 근을 가지는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그러면 초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렇게 쓰면 fx를 가상 x축을 굴어보면 통과죠. 그래서 fx의 형태가 우리가 일단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최고 계수가 1이면서 짝퉁 홀통으로 x-a, x-ar, 그 다음에 x-a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고 그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줘야 되죠. fx 형태는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건이 f0가 1이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x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맞나요? 플러스 9가 f0였던 1을 만족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얘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ar의 세제곱이 8을 만족한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R에 대한 그는 홀수승이기 때문에 2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의 세제곱이 8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간항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워버리면 그렇게 중간항을 2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럼 공비가 R 곱해져서 2가 되고 R 곱해져서 그 다음 항이 될 거니까 얘를 그냥 R분의 2로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무방하겠죠. 그래서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쓰면 R분의 2, 그 다음에 또 R 곱하니까 얘는 2R이 될 겁니다. 심플하게, 그러니까 문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대신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R분의 2고, 그러니까 2R이 되겠죠. 고쳐줍시다. 네, 두 번째 조건인 미분해서 2를 집어넣을 건데요. 미분하게 되면 상수는 사라지는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두 개 그대로, 중간에 거 미분 뒤에 양 끝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두 개 그대로 하고 뒤에 맨 끝에 거 미분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2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 거 상수 날라가고요. 그죠? 2를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f'x를 굳이 다 안 쓰더라도 조금 미래를 예견해서 본다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인데 2 집어넣으니까 필요 없고, 중간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일 때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2를 바로 넣을게요. 그냥 좀 빠르지 않죠? 바로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2-r분의 2가 되고, 중간 거 미분하고 끝에 있는 2-2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2 집어넣으면 그 순간 0이 돼버리고 9도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한다는 걸 이제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전개를 해줍시다. 전개를 해주면 4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r분의 4 더하기 r 약분되고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넘겨주면 10이 될 거고, r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r이고 r 곱해지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중학교 방식으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크로스 8r, 2r, 10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이 될 수 있는 게 2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는 지금 크기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상황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r이 2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얘가 2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초항이 이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끝항은 2는 4가 되어서 1, 2, 4로 깔끔한 수치가 나온다고 할 수 있죠. 1, 2, 4. 그래서 우리 질문이 지금 F3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제 F3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따라서 F3은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가요? 더하기 9가 되겠죠. 계산을 잘 해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9니까 7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으로 체킹하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0보다 크고 A보다 크고 B보다 큰 모든 실수 AB. 자, 이제 모든 실수 AB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 녀석에 대한 넓이가 0보다 큰 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얘를 A를 밑에 박아두고 B를 동적인 변수 X로 두고 T 변수로 바꿔버리면 미적분 기본 정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로서 얘를 fx로 이렇게 잡아버리고 f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f'x를 구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아주 좋은 합찰꼴이죠.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양수인 범위에만 관심이 있긴 있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1로부터 fx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곧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변곡점이라는 건 중간에 딱 있는 센터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 0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0 이상에서 이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왼쪽 부분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건데, 만약에 X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다면, 어, 모든 AB 거리에, 그러니까 모든 AB에 대해서 그 구간 안에 어떤 양수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 이렇게 AB를 선택하든, 이렇게 AB를 선택하든, 혹은 뭐 이렇게 AB를 선택하든,
무조건 적분값이 양수죠. 넓이가 이제 양으로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점점점 올려볼 텐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한 요 정도 올렸다 칠까요? 아주 근소하게 아주 작은 상태로 이렇게 올렸다 치시면 모든 순서대로 A, B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이 이 값이 양이 나와야 된다는 소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A, B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수는 좀이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 실제로 적분값은 넓이에 대한 음수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내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x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를 따져보면 정확히 극소값에 딱 맞물릴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a, b에 대해서 다 양수가 돼야 돼요. 뭐 물론 이런 경우는 양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a, 이렇게 b 잡아버리면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을 1에 딱 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AB를 갖고 오든 이제 걱정이 없죠. 이런 아주 작은 AB를 갖고 오더라도 넓이는 양이 될 것이고요. 심지어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딱 잡더라도 값은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라서 양이 더해지는 것이고 혹은 또 뭐 이렇게 잡더라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다 양수입니다. 이렇게 잡더라도 양수고 이렇게 잡더라도 양수고 이렇게 잡아도 양수고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게 맞죠. 그래서 F1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1을 집어넣어 보면 F1이 어떻게 되죠? 위에 준식에서 1 빼기 3 더하기 K죠. 얘가 제로가 될 때의 K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K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될 때는 K가 좀 더 커지겠죠. 맞죠? 근데 그렇게 되는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될 때는 K가 2로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13번 천천히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얘를 구하는 과정이라 했고 n이 1일 때는 a1은 s1이니까 1 집어넣고 처리해주면 a1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a2가 s2 빼기 s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1부터 2까지 ak분의 1이 7분의 8이다. 지금 이거 sn, tn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 이상일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지금 n분의 sn이라는 녀석 자체를 사실 bn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뭐 tn이라는 또 부분합수열을 b1 더하기 b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은 bn까지. 그래서 우리가 bn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우리 수원에서 했다시피 tn-1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물론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의 부분합수열인 1부터 n까지 해서 1부터 n-1까지 tn, tn-1로 보게 되면 이 형태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n 플러스 1 팩분의 1이고 이 녀석은 아니죠. n 팩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은. 그래서 순서대로 써보시면 이 녀석 가정으로부터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오랜만에 팩토리얼 본다 그죠? 분의 1 마이너스 이 녀석 한 칸 더 밑이니까 n 팩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통분을 위해서 분모 분자에 n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n 팩토리얼 정의를 쓰기 위해서죠. 그러면 분모가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얘를 처리하게 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n 빼기 1 그럼 1 날라가고 마이너스 n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가는 n이 된다 사실 일단 곧바로 확인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n 팩토리얼 곱해주게 되면 날라가고 sn이 좌변에 남고 n팩이랑 n 플러스 1팩을 약분해 주니까 분모가 n 플러스 1이 남고 마이너스 가인 n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이제 an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an이란 건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sn은 여기 주어져 있고 써보면 sn이 여기 주어져 있고 sn-1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 칸 더 내려주면 되니까 n 분의 n-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뭐 해준다? 빼준다 이거예요.
결국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주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통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 해주시면 n 플러스 1에 n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앞에 녀석은 이제 n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n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녀석은, 밑에 녀석은 n 플러스 1이 곱해졌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통분에 의한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건데, 정리해 볼까요? 얘가 합차에 의해서 n제곱이고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랑 날아갈 거고, 결국은 n에 n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만 남겠다. 그죠? 근데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나는 n에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잡히는 게 이제 나가 될 겁니다. 이건 헷갈리니까 좀 지우고. 괜찮죠? 그 다음은 앞에 몇 개항 빼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 되는 요 두 개의 앞에 항을 빼고 A3, K3부터 N까지의 이 형태는 결국은 8이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빼주고 나머지는 쭉 더해주면 이제 빼주고 빼지면서 이 형태가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 그냥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1서부터 N까지 AK분의 1인데, 얘는 7분의 8 이미 구했었고 빼기 이 녀석 형태거든요. 왜냐면 아까 시그마 AN이란 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K분의 1은 이 녀석의 역수에 마이너스를 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얘가 음, 아까 전에 위에서 했다시피 마이너스 8에서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nk 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뭐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를 이제 처리해 주시면 7분의 8에서 7분의 7, 8, 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마는 플러스가 되니까 56이랑 8을 더해서 64가 된다는 게 왼쪽에 이제 나왔고, 그다음 마이너스에 이 녀석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요 형태가 남아 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얘를 지금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k제곱이랑 k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녀석을 먼저 배분해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남는 녀석은 이 녀석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만 좀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다는 자연스럽게 k제곱이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겼지만. 그래서 정리 쭉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fn, gn, hk에 대해서 fo, g3, h6를 물었으니까 애초에 가는 n이죠. 그래서 f5는 일단 n에다가 5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5죠. 다음 G3입니다. 나가 얘니까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H6이니까 6의 제곱이죠. 6의 세제곱, 6의 제곱. 그래서 6 곱하기 6으로 보시면 약분만 이제 잘 해주면 되겠네요. 얘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얘 약분하면 2가 되고, 얘 약분하면 3이 되고, 3, 5, 15.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예시문항 보니까 14번인데, 뭐, 우리 수능에서도 14번에 속도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짐이 있었네요. 이미 예시문항에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위치, 속도, 가속도의 순서니까, 이제 가속도를 오히려 이제 역으로 적분해야 되는 형태인데, 이 형태는 우리가 보자마자 일단은, 묶어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얘를 묶어보면 3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 우리 중학교 방식으로 처리하면 3에 t-1, t-3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1과 3에서 통과되는 이러한 아래로 블록인 형태고, 얘가 at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증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 감소 증가되는 게 vt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vt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 대칭축의 x좌표가 정확히 여기가 이제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변곡점이라 소위 불리는 이 부분이 이제 2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C가 t 이퀄 0에서의
속도가 K라 했죠. 그러면 지금 시각이 지금 T축인데 VT 같이 보고 있죠. 지금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 라인 그대로 따라가면, 자, 이 라인 그대로 쭉 따라가 주시면, 뾰족하게 그렸지만 대충 보이시죠? 이 라인 따라가 보면 이게 이 점이 좌표가 실제로 지금 0이 돼야 되죠. 1대 1대 1의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0초일 때 속도가 K를 했으니까 이 빨간 색깔 높이가 K가 된다는 소리도 뭐 곧바로 확인되다. 그죠? K가 되고. 그래서 뭐 이제 끝났어요. 구간 3 무한대 시간이거든요. 전 P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당연히 속도가 3 이후로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속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어 클리어고, 그냥 K가 마이너스 4일 때 0 무한대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결국 위치를 또 좀 파악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일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VT를 한번 구해볼까요? 실제로 적분해볼까요? 적분해보면 VT는 T세제곱, 적분해봅시다.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죠. 거기서 0일 때 속도 K를 했으니까 K까지, 적분상수는 K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K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 그림으로 따지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4까지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요 지점이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는 빨간색 라인이 마이너스 4로 떨어지는 거예요. 좀 다시 그려주면 요렇게 마이너스 4가 이제 있는 거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4를 했죠. 자, 그러면 요때 통과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위에 있는 거에서 그대로 따라 그릴 건데, 1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1일 때. 그래서 V1을 살펴볼 것 같으면 V1은 1-6 더하기 9-4거든요. 얘가 계산해주면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합해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V1일 때는 0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 그려보면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하고 1에서 튕기고, 위에서 변곡 갖고 3에서 다시 접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VT가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소리인데, 자, 어떻게 돼요? 위치가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는지 볼까요? 지금 그 VT의 그래프의 부호가 음이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왼쪽으로 쭉 가다가 요 지점에서 처음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요 지점에서 처음으로 방향이 바뀌는 건데,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결국 몇 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왼쪽으로 가다가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니까 두 번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틀린 게 되는 거죠. 이해는. 다음 0부터 5까지 P의 위치 변화량과 P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0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한다. 이거 변위랑 실제 이동 거리였죠. 지난번에 한번 수능 분석할 때 해드렸는데, 위치 변화량은 순수하게 0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VT/dt죠. VT/dt.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0부터 5까지 절대값 VT/dt였어요. 그래서 얘가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러면 VT가 우리 이미 지금 그려져 있으니까 0부터 5까지라 하면 우리 비율 관계가 0, 1, 2, 여기가 3, 여기가 이제 4가 되겠다. 그죠? 4, 5까지는 저 위에까지 있겠다. 그죠? 그래서 0부터 5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한다는 얘기는 얘가 절대값을 취하든 절대값을 안 취하든 아랫 면적의 넓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위에 있을 때는 전혀 지금 0부터 5까지의 넓이는 절대값 취하나 그냥 VT를 하나 변함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그럼 이 K를 조금씩 내려줘가지고 언제까지 될 수가 있냐 살펴보면, K가 이게 지금 비율관계 때문에 3일 때가 0일 때랑 똑같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K가 딱 0인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 즉 그래프가 이렇게 딱 따라 들어갔을 때, 요때는 이제 그 절대값 V랑 실제 V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변위가 5에서 0 뺀 거나 그 다음에 절대값 한 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얘부터 조금이라도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실제로 위치, 그 이동거리는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위치 변화량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K의 최소값은 요 시점, 즉 빨간 색깔 Y이 0으로 올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AK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large M, small m이라 했을 때 M 빼기 M을 구하라. 근데 A5가 5라 했거든요. 근데 아래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써봅시다. 또 역시나 잘 모르겠거든 써보라 했잖아요. A5가 5고, 그럼 A6는 0보다 같거나 큰 상황이니까 6 빠진 마이너스 1. A7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5가 됩니다. A8 5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 느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A100까지가 이제 움직일 텐데, A100일 때는 짝수일 때고,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잡히니까 이렇게 5 마일 5 마일 이렇게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실제 항수로 우리가 따져보면 8일 때 5 뺀 게 8 빼기 5가 3, 실제로 1 더한 게 4개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 항수는 총 96개입니다. 100에서 5 뺀 다음 1 더한 거니까 96개죠. 이 96개의 항 중에서 그룹으로 따져주면 2를 나눠준 거니까 총 48개의 그룹이 나오거든요. 2개짜리 48개의 그룹인 합이 4가 총 몇 개 있냐면 4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4 곱하기 48, 즉 이제 192가 확보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녀석은 고정되어 있고 A4부터 A1까지 4개의 항이 결국은 최대값 M과 최소값 M을 결정짓는 요인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뭐 고려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large M에서 small m을 빼봤자 small m에도 이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192가 더해진 만큼 그리고 M에서도 192만큼 더해진 것이니까 192가 서로서로 상쇄되면서 결국은 1항부터 3까지의 최대 빼기 1항부터 3까지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문제가. 그래서 A5가 5일 때 A1부터 A4까지의 사항들을 추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추적이니까 AN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AN이라는 전항은 후항이 AN 플러스 1에서 위치를 바꿔주면 플러스 6이 된다는 소리고, 물론 AN이 0보다 같거나 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상황이라면 3만큼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나눠준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을 해준다는 얘기로 AN이 음일 때는 그렇게 정의된다는 얘기로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따져보면 A5가 지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데 A4를 이제 살펴볼 것 같으면, A4가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A5가 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11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2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오고, 그럼 이제 A3를 또 살펴보면 이제 11이 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11에서 6 더하니까 17이 될 수 있고, 맞죠? 이거는 왜 길인가요? 또 11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8 마이너스 2 나눠주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는 음수니까 가능하네요. 그죠? 요거 가능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6 더하면 5 가능하죠. 5 가능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에서 2를 나눈 건, 마이너스 2를 나눈 거니까 2가 되는데, 2는 음수가 안 되니까 2는 이제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한 가지치기죠. 이렇게 몇 개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유한기 항이니까 A2항 가보면 17에서 17 넣으면 23 가능하죠. 그래서 23 가능하고, 또 17에서 14에 마이너스 2 나눠주면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음수니까 가능하고, 괜찮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는 6 더해주면 2 가능하고, 이렇게 사실 안 따져도 느낌 바로 오긴 한데 그냥 꼼꼼하게 풀어드립니다. 사실 맞죠? 제일 위에 라인하고 제일 밑에 라인 아니겠어요? 뭐 중간에 사실 따져주는 게 좀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2분의 7. 2분의 7은 역시나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5일 때 가능한 거, 오집어넣으면 10일 가능하고,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집어넣으면 2에서 2 나와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하죠. 그다음 23일 때 이제 A1 마지막으로 처리해주면 6 더해지니까 29인가요? 29 이렇게 가능하고, 요 23일 때는 3 빠지고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상황일 때 마이너스 7, 6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일 때 5가 되겠나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7이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양수가 아니니까 이거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안 됩니다.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일 때 이건 해당됐나? 마이너스 10, 이건 되겠다. 자, 2는 8인가요? 8 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입니다. 안 됩니다. 양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일 때 11 넣으면 17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11일 때 8, 마이너스 2 놔주면 마이너스 4 해당되고, 아까 이 라인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1일 때는 5, 요거밖에 안 되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2였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따져줄 게 어떤 라인이죠? 제일 큰 맥시멈은 이 부분, 이렇게 이제 A5까지, 뭐 A4까지만 다 해도 충분하겠다, 그죠? A5까지는 고정돼 있고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뭐 이렇게 잡아도 11이나 되고, 이렇게 잡아도 뭐 얘가 양수고 얘도 안 되고, 그죠? 얘가 좀 가능하려나? 얘는 16에 5%, 그래도 양수죠. 16, 양수인데 10을 넘어가죠. 얘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이 라인, 근데 사실 직관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5마일, 5마일이 최소라는 거. 이 상황이 최소인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쭉 더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최대값,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주면 되니까, 계산해 볼까요? 52, 그 다음에 28 더해주면 80이 되나요? 80. 그래서 large m은 정확히 쓰면 80 더하기 192, small m은 5마일 5마일, 즉 8 더하기 고정된 192, 96개의 항이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빼주시면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 직관했고 72.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깐 끊고 이제 또 단답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